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러 가지 게시판을 돌아다니던 중 오래된 창고에서 들려온 소리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 공포 이야기를 즐기진 않았지만 호기심이 발동해서 클릭하게 되었다. 글쓴이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이었다.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댁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은 오래된 가옥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깊은 고요가 감도는 곳이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 그 창고는 평소 쓰지 않아 버려진 상태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고 했다. 어느 날 밤 글쓴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작은 산들바람이 불어와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런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 소리거나 동물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낮고 거친 소리였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결국 글쓴이는 손전등 하나를 챙겨 그곳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왔다. 숨을 죽이며 창고 문 앞에선 글쓴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곳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내부를 살펴보던 글쓴이는 곧 발끝에서 나무 바닥 사이로 무언가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았다. 쥐라도 있나 싶어 손전등을 비추자 작은 구멍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분명 나무 판자를 일부러 떼어낸 듯한 흔적이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그는 그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 보았다. 구멍 속엔 작은 계단이 있었다. 이윽고 글쓴이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걸음 정도 내려가자 어둠 속에서 화사한 빛이 비춰오는 끝이 보였다. 그곳엔 낡은 전구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엔 작은 방이 있었다.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엔 먼지 쌓인 공책이 펼쳐져 있었다. 공책을 들춰본 순간 글쓴이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것은 오래전 이 집에 살던 이의 일기였던 것이다. 일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자와 함께 괴기스러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 얼굴들은 모두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상징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들이 돌아왔다 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글쓴이는 공포에 질려 후다닥 계단을 올라 창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갓길에 너무나도 고요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이 창고에 들어선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시계는 이미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후 글쓴이는 할아버지께 이 일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그 창고에 대해선 어릴 적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간단히 답할 뿐이었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그 창고에 얽힌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자세히 말하려 하지 않았고 글쓴이는 그저 소름 끼치는 경험만을 가슴에 담고 학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가끔씩 꿈속에서 그 창고와 일기장을 보곤 했다. 그리고 가끔 그 꿈은 그림 속 얼굴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악몽으로 바뀌곤 했다. 그 경험이 진실인지 아니면 자신의 상상 속 이야기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절대 궁금증에 호기심을 갖지 않기로 다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 소복 입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심야에 홀로 길을 걷거나 조용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이 공포 이야기는 어느 날 밤 주인공이 지방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도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업무에 치여 고단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잠시 조용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 마을은 과거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인터넷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외딴 곳입니다. 그곳에 괜찮은 펜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을에 도착했고 펜션 주인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펜션은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고요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펜션 주인은 친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은 불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밤늦게는 외출을 삼가고 특히 마을 뒷산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피곤한 주인공은 주인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친구는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창문 밖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뭔가에 홀린 듯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어슴풀에 비치는 가운데 그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차갑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맞닥뜨린 상황을 친구에게 말하려 했지만 친구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창문 밖을 보니 여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이었을까? 주인공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쉬이 잠들 수 없었고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은
펜션 주인에게 전날 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된 마을의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로 그 여인은 이 마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 신랑의 배신과 마을 사람들의 모리에 속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흰 소복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친구와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뒷산 근처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조금 이상하게 여겼지만 주인공의 고집을 꺾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책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숲속 깊숙한 곳으로 갈수록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공은 소리의 출처를 따라갔고 결국 숲속 깊은 곳에서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친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도 그 뒤를 따라 달렸지만 그들이 뒤돌아보았을 때 여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서둘러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후로도 주인공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으며 여인의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단순한 전설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의 소망은 마을 밖으로 나와 그녀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퍼졌고 오늘날에도 그 마을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구름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뒷산에 자리 잡은 검은 숲에는 밤이 되면 결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그 전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서울에서 보낸 방학을 맞아 구름 마을로 돌아온 유진은 호기심에 휩싸였다. 도시에선 도저히 믿기 힘든 이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을 사람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검은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유진과 그녀의 친구들은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어둠이 깃들기 전 숲 입구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진정 별일이 없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익숙치 않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갑자기 숲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은 긴장했지만 유진은 겁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친구들 중 한 명인 혜리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다. 그녀는 이 숲에 관한 불길한 꿈을 꿨다고 했다. 전설은 전설일 뿐이라고 유진은 혜리를 달랬고 결국 모두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걸음을 재촉하는 동안 점점 더 소리가 뚜렷해졌고 그 곡소리에 비행기 엔진처럼 끊임없이 웅웅거리던 소음이 더해졌다. 그들은 끝내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흥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들은 이끌리듯 숲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고대의 나무에 도달했다. 나무 아래엔 자신들이 보아왔던 것과는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구름 마을의 낡은 전설 속 이야기처럼 땅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그 순간 혜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 앞에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형체가 있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나타난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얼굴은 짙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놈은 거대한 나무의 뿌리에 숨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짧고 긴 순간이 끝나자마자 뒤이어 숲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지들이 부딪히며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모두가 제자리에서 얼어버렸다. 유진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소리쳤다. 여기서 나가자. 그녀의 외침에 모두들 정신을 차렸고 있는 힘껏 숲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그들의 뒤를 쫓았다.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다투듯 주변 나무들 사이로 헤쳐나갔다. 숨이 닿을 듯한 그 순간 마침내 숲의 가장자리에 도달했고 반쯤 정신을 잃을 만큼 지쳐 있었지만 그들은 나무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밝은 달빛 아래서 그들은 숲속 그림자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모두가 숨이 차얼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유진의 손목에 얽혀있던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묶여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던 그녀는 손수건을 주워들며 친구들을 향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전설은 그냥 전설이 아니었어.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다시는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진은 여전히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손수건을 펼쳐보았다. 거기엔 다시 돌아오지 마라 라는 낡은 글씨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이상한 경험은 마치 상상 속 한 장면으로 멀어졌지만 소름 끼치는 비명과 검은 숲에 숨막히는 공기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남겨주었다. 결국 그들은 구름 마을의 전설을 하루 새긴 흉터를 가슴에 안은 채 남은 여생을 보냈다.